안녕하세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TV 평강공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1학년 선생님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1학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111쪽에 슬기로운 학교 생활 지도에 갈등의 해결자보다 중재자인 교사가 해야 할 부분을 읽어볼게요. 학생 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야 교사가 정리해주면 빨리 끝나지만 갈등이 반복되면 선생님은 나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까지 선생님을 부르니 벌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자. 1학년이어도 원하는 것이 있고 나름의 해결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었어? 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교사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 서면 긴장한다. 아무리 친절하고 천사 같은 선생님이어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근처에 와서 쫑알쫑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선생님과 대화하기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최대한 혼내려는 의도가 없음을 전달하고 궁금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묻는 것임을 전달하자. 둘째, 그래서 속상했어? 이다. 속상했어? 대신에 억울했어? 슬펐어? 이것도 가능하다. 학생의 마음을 한번 짚어주는 것이다.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1학년이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이다. 교사가 다양한 감정 낱말을 알고 있다면 콕 집어서 짚어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여도 충분하다. 스피노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고 하였다. 정말로 그렇다. 교사가 학생의 마음을 읽어주면 학생은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생각하는 뇌가 일을 할 차례가 온 것이다. 셋째,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다. 1학년에게 어려운 질문 같아 보이지만 1학년도 할 수 있다. 어른들보다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넷째, 교사의 개입이다. 불편을 느끼거나 피해를 본 학생이 위에 세 단계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한 자신이 겪은 상황, 그 일에 대한 나의 감정, 친구에게 바라는 점을 상대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잘못을 한 학생에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옷을 계속 잡아당겨 불편을 느낀 학생이 구체적 상황과 그때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면 상대방 학생이 너의 옷을 잡아당겨서 미안해. 앞으로는 옷을 당기지 않고 네 이름을 부를게 라고 명확하게 사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사과를 받은 학생은 정말 속상했어. 앞으로는 말로 해주면 좋겠어.처럼 친구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 화해하도록 지도하면 미안해, 괜찮아,만 오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사과하는 방법과 사과를 받은 후 바람을 부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학급의 갈등을 지도할 때는 모두가 함께 만든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통해 화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겨서 생기는 다툼이 아니라 옳고 그름 없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이나
두 학생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한쪽에게 잘못을 인정하도록 지도하기가 어렵다. 특히 1학년 아이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개인 상담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참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을지 아이들과 의논하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갈등 지도를 위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점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되 학생의 감정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처음 본 아이를 대하듯 양쪽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야 한다. 설령 그 학생이 평소 교사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학생이라도 말이다. 안 그러면 교사도 모르게 선입견 때문에 듣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나름 옳다고 제시한 해결책이 결국 학생들에게 억울함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학생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각자의 마음은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학급 내 갈등을 중재해 보자. 우리 어린이들이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 교실인 것 같아요. 교실에서 20명 넘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많고 다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사과하고 자신의 또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 생활할지 그런 일들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사회성은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렇게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